바다와 땅 그리고 마을의 신을 모두 불러 혼령을 달래는 소리와 춤의 축제. 남해안 별신굿은 바다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숙명입니다.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하늘과 바다 그리고 인간을 잇는 한려수도의 제사장 명인 정영만 선생이 있습니다.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용두산 공원. 산 모양이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흥겨운 우리가락을 들려주는 젊은 악사들 틈바구니에 중요 무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된 남해안 별신굿의 명인 정영만 선생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별신굿을 선보이는 자리. 무녀와 호흡을 맞추는 정 선생의 눈빛이 빛납니다. 남해안 별신굿은 연초에 해안마을과 섬 지역에서 바다의 신을 위로하고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열리는 마을 굿인데요. 이틀 정도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마을 굿판이 많이 사라지면서 별신굿도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죠. 굿판의 전통 예술은 춤과 소리가 어울린 가무와 공연 형태로 단장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선보이는 용선 노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대목. 용을 닮은 용두산에서 용선을 만나니 왠지 더 특별한 느낌입니다. 보기만 해도 운이 좋다는 용선. 이 노름은 정해진 가락에 현장의 흥과 신명을 더해서 악사와 무녀가 호흡을 맞춥니다. 꽹과리부터 징, 대금, 피리 등 대부분의 국악기를 다루는 정영만 선생은 11대째 집안의 가업을 이어 남해안 별신굿을 이끄는 대들보가 되고 있습니다. 춤을 추는 무인들과 악사의 호흡이 오늘따라 더 잘 맞는 것 같죠? 아이고 놀래라. 마지막은 정영만 선생이 직접 관객들과 만나는 순서. 제 실컷 놀고요. 에? 뭐라고? 안 가기라 그래요. 이 용선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저 용두산에 있는 용선하고 오늘 요 만나기로 했어요. 오후 12시 만나갖고 3시까지 놀다가 함께 조금 더 놀라 해서 조금 더 놀아십니다. 어디서 왔노? 뭐 경남 통영에서 하십니다. 오후부터 하는 용선입니다. 참 귀한 용선이 몇십 년 만에. 구시주는 편견에 사로잡혔던 관객들은 그의 재치 있는 농에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누가 지랄이고 이어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아이고 이 불만이 많습니다. 오늘 저 각시가 있는데 너 각시 오다가 본게는 저 밑에 짜거리 시장에서 코 큰 놈한테 따라가던데 봤지요? 봤다거나 나 그냥 못 간다고 공부하려고. 에이 오늘은 갔다가 어디서 만나서 놀아볼꼬. 오늘은 가다가 어디서 자고 갈. 니 어디 자빠이 자던가 말았던 나갈 게 먹고
썩은 내좀하고 그래 가면서 노자나 어디 갔기라고 야 노자 야 요게 요새 배짝 부산에 몰라갖고 돈 안 논다 함부로 하지 마. 아이고 아가야 니는 어쨌든 공부 잘하고 그래 똑똑해라 명지르고 복 많고 아가 그 번지수가 틀리다 요다. 이제 가면은 언제나 오나 이번에는 춤사위까지 직접 선보이는데요. 올까. 다른 구판의 춤과 달리 나긋하고 부드러운 남해안 별신꽃의 진한 춤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동안 무속 신앙으로만 여겨져온 남해안 별신꽃 공연, 외국인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It's just wonderful to see that your traditions are still alive of dance and music, that they are able to bring so many people, Korean people, to come to enjoy them. Often and now in the modern life in Europe, people have lost connection with their traditions, and this is nice to see. 이 2012 여수 세계 박람회가 한창이던 지난 6월 통영의 날을 맞아 남해안 별신꽃 팀이 공연 준비로 분주합니다. 정영만 선생도 현장 점검에 한창인데요. 매번 현장에서 만들어야 하는 용선 작업은 속도를 더해야 하는 상황. 둘째 아들 승훈 씨의 손길도 더 빨라집니다. 용선하는 날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준비하는 것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공연 전에 한 2시간 전에는 와야 돼요. 오늘은 또 특히 늦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급하게 만든다고 힘들어요. 하지만 리허설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악사들이 음과 박자를 맞춘 뒤에 무녀와의 호흡도 잊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한가 산이 통영을 대표해 자리한 만큼 더욱 긴장되는 순간 드리겠습니다. 정영만 선생의 등장과 함께 드디어 공연이 시작됩니다. 다시 라후에 그러면 공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해외에서 온 관객들을 위해 굿에 대한 설명을 더해서 무대를 꾸몄습니다. 악사들의 연주가 시작되고 무녀가 등장하는데요. 잡귀를 물리치는 의식과 함께 신광주리를 흔드는 등의 길따끔 대목을 펼쳐놓습니다. 꽹과리와 징을 잡은 정영만 선생은 악사이며 굿을 주관하는 대사산이이자 춤 무가를 무녀들에게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의 모든 액과 달을 다 털어내 버리시고 좋은 활달한 몸이 되고 선달한 몸이 되게끔 좋은 몸이 되고 어떤 잡신도 붙지 않게끔 그런 액막이를 해주는 행위입니다. 액을 막아주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굿, 대미는 용선이 장식합니다. 용선 노름은 이승에 남은 사람이 죽은 영혼에게 극락세계에 잘 가라고 노자를 주며 복을 빌고 마지막 인사하는 것을 승화한 춤. 용선은 전설 속에 존재하는 용을 배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배에 싣고 바닷물을 건너 천상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바닷가 사람들에게 바다는 신들의 세계이자 끝모를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정영만 선생은 그 바다와 사람들 사이를 무업으로 이으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3살 때부터 굿판에서 밥을 먹으며 걸어온 이 무당의 굴레는 크고도 힘들었지만 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건 11대째 그의 피 속에 흐르는 굿의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60년간 남해안 별신굿의 전성기를 펼쳤던 고모 할머니 대모 정모연을 비롯해 할아버지 정봉호와 할머니 고주옥 등 내놓으라 하는 명인 명창들도 놀라게 한 정씨 집안 조상들의 예술호는 장남 정영만 선생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남긴 무보와 무가들은 그를 통해 후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사를 간직한 빛나는 유산, 제자들은 이것을 지켜온 그의 노력을 오롯이 배우고 있습니다. 남해안 별신굿에서 연주하는 악기는 북과 대금, 피리, 꽹과리와 징, 아쟁과 해금, 그리고 장구가 있습니다. 장구가 작아야면 소리도 작고 운반하기도 좋고 그 크다큰 장구로 옛날에 그 산길로 해서 못 들고 다녀 이게. 그래 작으면서 소리에 서로 높낮이를 같이 맞춰서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구가 작아요. 그래서 이거 손에 또 들기도 좋고. 손님풀이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손에 들고 가거든. 손님 내가 오시린다 하면서 지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장구가 작아요. 양철로 만든 작은 장구를 들고 바닷가 섬을 드나들며 벌렸던 굿판. 오늘은 통영에서 다시 판을 벌립니다. 조선 말까지 수군 통제영이 있던 통영은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그대로 간직한 도시. 섬마을에서 열리는 남해안 별신굿의 명맥도 이곳을 근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로 무가를 연주하면서도 즉흥적이며 자유로운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갖고 있는 남해안 별신굿. 그 이유는 다른 굿판에서 볼 수 없는 악기 구성에 있습니다. 징과 꽹과리, 피리의 대금과 아쟁 혹은 해금이 더해지는 게 대부분인데요. 대금은 별신굿의 시작과 끝에 연주되는 청신악과 송신악을 맡아서 신성한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아쟁과 해금은 애를 끓는 듯 구슬픈 소리로 사람들 마음속에 응어해진 한을 풀어내지요. 세습무였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에 업혀 보고 들었던 다양한 악기 소리와 춤은 이제 정영만 선생의 기억과 손끝에서 제자들을 통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통영에 있는 정영만 선생의 자택. 얼마 전 큰딸 은주 씨가 출산을 해서 손자까지 7 식구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딱 보면 반반이다 반반. 새 자녀는 아버지 정영만 선생에게 남해안 별신굿을 전수받고 있는 제자. 큰아들 석진 씨는 피리를 연주하는 악사로, 둘째 아들 승훈 씨는 대금 악사로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남편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 딸 은주 씨도 해금을 전공하며 굿을 돕는 악사입니다. 하지만 12대째 세승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아버지의 직업을 처음 알았을 때는 놀라기도 했고 주변에서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새 자녀는 굿을 통해 여유와 웃음 그리고 예술혼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안에 틀어놓은 굿판의 소리와 영상들, 그 덕분에 특별한 거부감 없이 이 길을 받아들이게 됐다는데요. 자식의 선택에 가장 걱정이 컸던 사람은 아내 김평숙 씨였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해야 안 되겠나. 이제 은주는 딸내미는 결혼해비면 그만인데 아들 둘이는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갈등도 많았지. 과연 일을 해가지고 밥벌이가 되겠나 이런 식도 생각하고. 신랑이 구판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15년 전의 일이 생각나 마음은 더 착잡했습니다. 이제 자기 좋아하던 직장도 버리고 개인 택시 받아가 카드 못하고 팔아버리고 그냥 처음에는 많이 싸움도 했지.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야 생활이 됐긴데 생활이 안 되니까 안 돼서로 이제 하루는 싸움을 이빨 해갖고 진짜 엄청 크게 했거든. 해가지고 나하고 살래 굿하고 살래는 굿하고 살게 그래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포기를 하고 우리 큰딸 3살 때부터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 해본 게 없지. 오만 게 닥치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애기들도 나이가 되고 하니까 이제 요즘 와서는 그때 진짜 내가 잘 참고 잘 살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결혼할 때는 남편이 이런 일을 하는 줄 전혀 몰랐다는 아내 평숙 씨.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업이지만 정영만 선생은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앞에 이마가 그의 부모님들은 무업을 잊지 않았는데요. 무당은 당시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멸시를 받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집안 깊숙이 보관되어 있는 무복, 여기에는 조상들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전체 가본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도 굿판이 우선이었던 정영만 선생. 무업을 잊지 않으려 선원부터 택시 기사까지 20가지가 넘는 직업을 전전하며 방황의 시간을 보냈지만 운명 같은 무업의 인연은 1987년 그를 다시 굿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나 때는 이것을 끊으려고 이래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이리 올라오니 그걸 이제 내가 막을 수가 없어서요. 그대로 이어 나온 기라. 지금은 대단하지. 내가 그때 말이라도 막을기라 한 게 후회가 되지. 그런데 내가 막을기라 이래서 막을 그런 게 못 돼.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통영의 한 갯벌. 이곳에 대나무 꾸러미를 든 정씨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갯벌. 대체 저 대나무로 뭘 하려는 걸까요? 뭐든 온데 포로 잘 해놔야 된다. 표시를 해둔 곳은 바로 대나무를 묻어놓은 장소. 일단 묻는 거 묻자. 1년 전 남해안의 섬에서 자라 해풍을 맞은 황죽을 다듬어 갯벌 속에 넣어뒀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꺼내고 새 대나무도 묻기 위해서 온 것. 바닷물과 민물이 섞일 수 있는 얕은 갯벌이 황죽을 묻어두는 최적의 장소라고 하네요. 뻘 좋다. 이 대나무는 통영 피리를 만드는 재료. 1m 남짓한 깊이에 대나무를 넣고 갯벌로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피리는 남해안 별심꽃의 독특한 소리를 만드는 주인공이지요. 하지만 대나무의 독성을 빼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정영만 선생은 그래서 피리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갯벌에 묻힌 대나무는 1년의 시간 동안 바닷물이 드나들고 사계절이 바뀌면서 저절로 독성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 염처리가 돼서 불기 좋은 피리의 재료로 변신합니다. 너무 깊게 묻으면 안 된다. 인고의 시간을 보낸 대나무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1년 전 붉은 망숙에 넣었던 어린 대나무들 갯벌 속에서 독성이 빠지고 바닷물을 머금어 짙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뽑아라. 망속 대나무들의 상태를 먼저 살핍니다. 이 과정은 정영만 선생이 조상들로부터 배운 그만의 비법.
10여 년 전 희귀병을 앓게 된 후로 그의 곁엔 늘 자식들이 함께 하는데요. 덕분에 장점도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노하우와 조상들의 정신을 알려줄 기회가 많아진 것이죠. 이 갯벌에서 몸으로 체득한 통영피리의 노하우는 이제 12번째 세대인 아들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깎고 가자. 피리 한 개 깎으러. 잘 숙성된 대나무를 들고 전수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업실에서 건조시킨 대나무는 손수 깎아서 통영 피리를 만듭니다. 울퉁불퉁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피리 구멍에 위치를 꼼꼼히 표시한 뒤에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준비물은 작은 칼 하나가 전부. 모든 과정은 정영만 선생의 머릿속에 담겨 있습니다. 칼로 구멍을 뚫고 적당한 깊이로 도려내는 건 50평생 동안 해온 손의 감각이 해내는 일. 늦은 밤 작업실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피리를 만들다 보면 무업을 이어온 조상들의 예술 혼을 다시 만납니다. 요걸 잘 다듬어서 안 해주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피리를 왜 깎느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 통영 지역에서 대대로 우리 집안에서 깎아왔을 뿐더러 악기를 부는 사람이 악기의 성격을 모르고 피리를 분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전부 깎아서 만들어서 불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가게에서 사가지고 파는 데서 뭐 불고 이러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리 주장해요. 피리 악기는 자기가 만들 줄 알아야 돼. 공장에서 찍어낸 악기들이 넘쳐나지만 바이올린 같은 서양 악기들 중에도 최고로 치는 건 장인이 손으로 직접 만든 것들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려왔듯이 정영만 선생도 피리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만든 피리는 요즘 큰아들 석진 씨가 불어보며 소리를 조율합니다. 피리에서 입에 닿는 이 부분을 통영에서는 쇠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만들어서 접는 기술에 따라 소리의 맑고 강함이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통영의 피리 음악은 바다나 야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음역을 사용하는 게 특징. 조율 작업은 그래서 여간 깐깐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만든 피리를 불고 있노라면 아들 석진 씨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밤에 이리 조용히 내려가셔갖고 만드신 모습이 좀 이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전혀 쓸모없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좀 만다 보이는 거를 이렇게 막 할아버지한테 또 이렇게 전수를 받고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그런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교차를 하면서 좀 마음이 좀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쭉 한번 물어봐. 이게 낫나 저게 낫나. (400년) 역사 속에서 11대를 이어온 무가의 장손 정영만 선생. 잊혀져 가던 남해안 별신굿의 명맥을 이어가며 문화예술의 뿌리로서 굿의 모습을 선보이는 게 그가 지금 품은 가장 큰 화두. 든든한 두 아들은 그의 활동에 가장 큰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장단을 맞추고 있노라면 그 옛날 조상들과 함께했던 시절이 가끔 떠오릅니다.
남해안 악공들의 집합소였던 신청. 그곳에서 처음 악기를 배우고 만들었던 시절. 멍해 같기만 했던 남해안 별신꽃은 이제 삶의 이유이자 자식들에게 전해줄 빛나는 유산이 됐습니다. 지난 9월 남해안 별신꽃 보존회 팀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전통굿을 하는 분들이 무슨 일일까요? 먼저 찾은 곳은 교토의 전통 소극장.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를 위한 교토 진원굿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쓰나미의 상처는 희생자는 물론 남은 이들의 가슴에도 생채기를 냈는데요. 이를 달래기 위해 정영만 선생이 나선 것입니다. 일본까지 가져온 악기의 상태 점검은 필수. 오늘 공연할 극장은 올해로 문을 연 지 104년이나 됐다는데요. 전통 극장을 보니 우리에게도 이런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대기실에선 큰아들 석진 씨가 종이 자르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손길로 종이를 잘라서 모양을 만드는 이 작업은 오늘 신광주리를 단장하기 위한 것. 할아버지를 닮아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다는 큰아들 석진 씨. 종이에 나타난 다양한 문양에는 저마다 특별한 기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 의미하는지. 이건 팔보살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죽은 망자의 넋을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의미의 이렇게 의미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게, 이거는 이렇게 지금 이게 구름이고 이게 뭐 가시고 이게 팔보살이고, 이거는 이게 돈을 의미하고요. 이제 죽어서도 이렇게 좀 부귀영화 같은 그런, 이거는 목단을 상징하고, 이거는 이런 이제 옛날 때 사람이 많이 죽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번성대라고 이렇게 막 많이 불러갖고 이렇게 뭐 다 그런 좋은 의미들. 정영만 선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리허설이 시작될 것 같네요. 그런데 용선을 저기다 달아 놓을 거라. 아니요, 내려가서 걸 데가 없어가지고요. 앉아야 될 거. 시작하기 전에 앉혀놨다가. 저 바깥에서 앉혀놓기지. 그래라. 오늘은 특별히 무대 연출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일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는 자리인 만큼 리허설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기합니다. 요 서자는 썼다 아이가. 자, 여기 서서면 요리 잡고 요렇게 하면 만들어주고, 요렇게 하면 하고, 또 요렇게 하면 주고, 또 요렇게 하면 하고, 그리 나오잖아. 하나, 또 한번 섰다가 또 천천히 내려오고. 천천히. 그렇지, 요 정도 그럼 천천히. 공연은 남해안 별신꽃 보존회 팀과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 무용가들이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 악사와의 호흡을 맞추는 게 처음이라 다들 긴장한 모습입니다. 춤 리허설 역시 장단이나 빠르기가 달라서 호흡을 맞추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일본에 대한 공연이 아니고, 일본과 한국의 어떤 이런 의미 차이가 아니고, 인간 대 인간에서 자연 제압에서 참 인간이 살아가다가 중간에 돌아가시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죽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다 못해서 와서 우리라도 굿으로서 마음을 풀고 좋은 곳으로 또 영혼은 보내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 굿은
우리의 마음의 치유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상처를 받고 치유시키고 살아있는 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사실은. 드디어 공연 시간. 문 밖에는 줄까지 서서 사람들이 공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탓에 관객이 있을까 했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네요. 다다미가 깔린 2층 규모의 극장이 꽉 들어찼습니다.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갖가지 갖춰 쓴 악사들이 먼저 등장하고 대금이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가 연주하는 건 남해안 별신굿에서만 볼 수 있는 청신악. 이 연주는 부정한 것을 태워 마음을 정화하고 신에게 예의를 갖추며 청신을 고하는 의미로 시작 부분에서 연주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악기와 구슬픈 음색이 관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정영만 선생이 굿을 끌고 나갈 차례. 영혼을 위한 무가를 풀어놓습니다. 이제 혼을 맞아들이는 혼맞이 굿이 시작되는데요. 넋을 달래는 노래와 함께 무녀가 관객들 사이로 등장합니다. 무대에 올라 신을 맞이하는 무녀의 춤사위가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건 남해안 별신굿만의 특징이죠. 화려한 색감과 곡선처럼 휘어지는 춤사위에 관객들은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 어느 공연보다 관객의 몰입도가 높은 공연이네요. 오늘 공연은 진홍꽃을 시작으로 통영에서 이어지고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 진춤과 선왕꽃, 승모, 입춤, 그리고 올림춤과 용선춤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무대는 한국 남도 지역의 무속에서 원류를 찾을 수 있는 진춤인데요. 살풀이와 닮아 보이지만 지금은 통영 지역에서만 이어지는 춤입니다. 정영만 선생은 이 무대에 구음을 넣으며 공연을 꽉 채웁니다. 하얀 천 한 자락과 손끝, 발끝으로만 표현하는 느린 춤. 진춤은 통영 사투리로 길다는 뜻의 질다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진춤에서만 볼 수 있는 돌림사위는 무거운 듯 나긋하고 밝은 듯 애잔함이 묻어납니다. 소리와 춤으로 전하는 이 따뜻한 마음이 일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이제 마지막 무대, 빨간색 지화로 단장한 용선이 등장합니다. 일본까지 와서인지 더욱 화려해진 느낌입니다. 오늘 선보인 공연은 남해안 별신굿의 무무. 말 그대로 신을 부르는 몸짓입니다. 굿의 제의 절차에 따라서 달라지는 갖가지 춤을 각각의 독립적인 무대 형태로 선보였는데요. 그
모든 몸짓 하나하나에 간절히 신을 청해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무녀의 혼이 실려 있습니다. 쓰나미로 희생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굿.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굿은 예술이자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것이 정영만 선생이 생각하는 굿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 와 있지요. 같지요. 인사해야지. 그래, 다시 인사. 이것만 아래 가도 그래. 이 용서는 우리 경남에서 이 용선 한 마리 용선 노는 거 보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곡고 탈 때 많이 찾아옵니다. 용만 봐도 재수 좋다고. 용만 보는 자체가 재수 좋다고. 교토 사람들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자리, 말은 통하지 않아도 관객들은 그 마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용선이 이승을 떠날 순간 관객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용선에는 고통과 아픔, 슬픔이 모두 실렸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어두운 그림자를 떠나보내고 나면 이들에게도 밝은 희망의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初めてこういう舞踊を見せていただいて、韓国のね、伝統文化があって、無形文化財ですか、っていうのを見せていただいて、テレビでは見てるんですけれども、実際に見せていただいて本当に素敵なものだなと思いました。다음 날 한국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일본 오사카로 공연 장소를 옮겼습니다. 공연장은 오사카 국립문화극장, 오사카 영사관 한국문화원 주최로 한일 전통 예능 교류 공연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오사카 현지 무용단도 참여를 해서 가부키와 사쿠라 등 일본 전통 춤을 보여줄 계획인데요. 어제보다 훨씬 넓어진 무대에 리허설을 하면서도 모두들 우왕좌왕합니다. 천을 당기는 도입부도 서로 호흡이 맞지 않은 상황. 곧바로 정영만 선생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 태백만 할 거잖아. 안 해? 오늘 뭐 딱 신기기라 그러고. 호랑이 선생님으로 변한 모습에 제자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나 시킨 데 알아 말이다. 왜 이렇게 좁게 잡고 모델을 사용하려고 그래? 요 정도 딱 써, 요 정도 써. 요 선 있지, 요게 딱 써가지고. 아 이거 일일이 이야기해야 되나? 적적하면 안 되나 이거? 이걸 연습을 하면. 큰 공연을 앞둔 상황에서 호흡이 맞지 않는 게 영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내가 신경을 쓰고 하면 나가 신경질 나지 자꾸. 과연 오늘 공연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둘 관객들이 찾아들고 어느새 천석 규모의 공연장이 꽉 찼습니다. 첫 무대는 남해안 별신굿의 혼마주굿으로 시작됩니다. 독특한 복색과 신방울, 신머리 모습에 관객들의 눈과 귀가 커집니다. 하얀 천 위로 배 모양을 한 신광주리가 오가며 바다에서 희생당한 모든 영혼을 불러 모읍니다.
무대에 오른 무녀는 신에게 인사를 하며 영혼들을 다독입니다. 이 공연장은 오사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곳이자 일본 전통 공연을 위한 전용 극장인데요. 여기에 나미안 별신꽃 공연이 올려진다는 건 그 예술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관객들에게 술을 건네는 건 악기를 털어내고 무병장수를 빌어주는 행위,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영만 선생은 대사산이로 악기의 빠르기 조절과 무녀의 동작과 소리 등 무대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예술단의 공연. 가부키 분장을 하고 일본 전통 무용을 선보이는데요. 기모노를 입고 팔동작을 주로 활용하는 일본의 무대는 나미안 별신국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공연이라 일본 관객들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 명의 무희가 차례로 나와 선보인 춤들은 일본 전통 무용의 형태인 부카쿠, 눈과 달 그리고 불을 주제로 하는데 오늘은 최소한의 이야기 줄거리에 우아한 몸짓을 선보였습니다. 나미안 별신꽃에서 준비한 이번 춤은요, 올림춤. 사방을 정화하고 신의 강림을 기원하는 굿춤입니다. 손에 든 칼 때문에 보통 신칼춤으로도 불리는데요. 신칼을 어깨에 둘러 매거나 원을 그리다가도 뿌리는 형태로 굿의 의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용이 등장할 차례. 오늘은 특별히 2마리의 용, 쌍용이 무대에 섰습니다. 망자를 배에 싣고 천상세계로 인도하는 용선 노름은 보기만 해도 절로 흥이 나면서 무대로 빠져듭니다. 휘몰아치는 장단과 함께 빠르게 무대를 도는 용선의 모습은 묘한 긴장과 함께 마음이 탁 풀어지게 하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용선춤은 굿춤 중에선 유일하게 사람이 들어가 춤을 추는 형태. 하얀 도포 차림으로 발끝과 손끝으로 추는 춤. 오늘따라 정영만 선생의 춤사위가 더 나긋나긋한 것 같지요? 이 순간 흥에 취해 춤을 추면서도 그는 망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이 용선춤은 정영만 선생이 찾아내 원형을 복원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대에 설 때면 그래서 빠뜨리지 않는 대목인데요. 화려하되 부드럽고 세심한 춤사위가 일본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간사이 공항에 오다가 간사이 교포에ついて 용이 간사이 공항에서 왔는데 この龍も関西高校に来たんだけど 지금 아무라가 嫁が 코 큰 사람한테 따라갔다. 자신의 문화예술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일본인들에게도 나미안 별신꽃의 정신과 예술성은 감동입니다.
올해 나이 56. 누군가는 젊은 명인이라 하지만 그의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정해졌습니다. 바다와 사람을 이어주며 갖가지 춤과 음악 속에서 살아온 인생. 섬과 바다를 돌며 마을에 평안을 주던 마을굿. 이 굿을 선보일 수만 있다면 그는 어디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곧 남해안 별신꽃의 역사인 정영만 선생. 그는 영원한 청년으로 별신꽃을 지키는 대사산이로 남을 것입니다.